2026년. 이 해가 테슬라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뭐 새로운 전기차가 나와서? 아니면 기가팩토리가 하나 더 생겨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물리적 AI,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일하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로봇이나 로보택시 같은 것들이요? 아, 물리적 AI?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더 나아가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거대 기업들이 사실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 제국이 과연 하나의 슈퍼테크 대기업으로 합쳐질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정말 공상과학 소설 같던 이 시나리오가 왜 지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기업들이 얼마나 거대한지부터 체감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이미 상장 기업이고 가치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1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이지만 최근 평가받은 가치만 8천억 달러에 달하고요. 와, 마침 우리가 이야기하는 2026년에 기업 공개, 즉 IPO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AI 모델 그록을 개발하는 xAI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도 벌써 2천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이게 2조 5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네요. 맞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개별 기업으로도 엄청난데 이 셋이 만약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게 아닐 거라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거군요. 네. 각자가 가진 역량이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시너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틀이 있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가 제시한 Dreams라는 개념인데요. 꿈이라는 단어랑 철자가 같아서 더 기억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 네. DREAMS. 아주 절묘한 장명이죠. 그가 말하는 구체화된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네, 약자죠. D는 방대한 데이터, 데이터, R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움직일 로봇, 로봇, E는 이 모든 것을 가동시킬 에너지, 에너지, A는 생태계의 두뇌가 될 인공지능, AI, M은 이 모든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제조 능력. manufacturing, 네, 그리고 마지막 S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통신망, 바로 우주입니다. DREAMS. 들어보니 그럴듯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회사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머스크가 처음부터 이 큰 그림, 이 Dreams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각 회사를 설립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 그림이 이렇게 맞춰진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머스크가 2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비전이 발전하면서 각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목표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목표점이 바로 물리적 AI고요. 맞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DREM 프레임워크가 왜 설득력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현실에서 움직이는 똑똑한 기계를 만들려면 일단 똑똑한 두뇌, 즉 AI가 필요하죠. 그렇죠. 두뇌가 먼저 있어야겠죠? 이건 xAI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를 훈련시키려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아, 데이터. 바로 전 세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두뇌와 데이터가 생겼으니 이걸 담을 몸, 즉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이 몸을 대량으로 찍어낼 제조 능력과 움직이게 할 에너지 기술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신경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역할입니다. 와, 그렇게 풀어주시니 정말 하나의 AI 유기체를 만드는 프로젝트처럼 들리네요. 뇌, 그러니까 xAI만 있고 몸, 테슬라 로봇이 없거나 몸은 있는데 신경계, 스페이스X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이 세 조각을 하나로 꿰서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려는 거고요. 이게 독립된 회사들의 단순한 협력이 아닌 이유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xAI의 AI 모델을 통해 더 똑똑해지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으로 끊김없이 업데이트됩니다. 네. 반대로 테슬라의 로봇과 자동차는 xAI 모델을 훈련시킬 현실 데이터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뭐랄까 완벽한 공생관계인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공생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완벽한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합병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그저 분석을 위한 멋진 프레임워크일 뿐이라고 보는 쪽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드림스 개념을 처음 만든 애덤 조나스 본인은 정작 2020년에 이 세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합병될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는 이 개념을 일종의 분석적 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시너지를 이해하는 렌즈로서 제시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렇게 묶어서 봐야 제대로 된 가치를 알 수 있다. 딱 이 정도의 의미였군요. 그렇죠. 반면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같은 애널리스트는 훨씬 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아, 그분은 어떻게 보는데요? 그는 완전한 합병보다는 교차 투자라는 형태로 세 회사가 점점 더 끈끈하게 엮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차 투자요? 네. 특히 스페이스X의 IPO나 xAI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죠. 교차 투자라. 말만 들어서는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뭐 그런 일반적인 투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테슬라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본을 xAI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는 안건이었지만 주주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죠. 아, 그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쉽게 비유하자면 법적으로는 분가해서 각자 사는 자식들인데 큰 아들, 즉 테슬라가 번 돈을 막내인 xAI의 사업 자금으로 대줘도 된다고 온 가족, 주주들이 동의한 셈입니다.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사실상 한 지갑을 쓰기 시작하는 첫걸음인 거죠. 법적인 경계는 그대로 둔 채 자본과 기술이 자유롭게 넘나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그 데나이브스가 머스크를 전시 상황의 CEO라고 불렀던데 이게 좀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경쟁하는 건데 전쟁이라는 말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전쟁이라는 표현이 바로 현재 상황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빅테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단순히 더 좋은 스마트폰, 더 빠른 검색 엔진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바로 AI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벌이는 총력전, 말 그대로 군비 경쟁에 가깝습니다. 군비 경쟁.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십,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자체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죠. 아, 그런 거대한 AI 군비 경쟁 속에서 머스크도 흩어져 있는 자신의 군대, 즉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군단을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데나이브스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제국을 구성하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자원이요? 네. 테슬라의 막대한 현금과 데이터, xAI의 최첨단 AI 기술, 스페이스X의 독보적인 통신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 화력을 분산시키는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네, 이들을 한데 묶어서 신호들을 극대화해야만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스가 테슬라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문 가치만 해도 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600달러로 제시했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 거대한 머스커노미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본 거네요. 네. 그의 분석은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회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것을 xAI, 스페이스X와 연결했을 때 나올 그 폭발적인 가치, 즉 생태계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한 겁니다. 생태계 프리미엄. 네. 600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바로 그 미래 비전에 대한
가격표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DREMAS라는 이론적 틀부터 월가의 현실적인 전망, 그리고 교차 투자라는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융합 시나리오가 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 그 엔드게임은 대체 뭘까요? 그 엔드게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 AI의 완전한 구현. 물리적 AI. 네, 지금까지의 AI는 대부분 화면 속에 갇혀 있었어요. 뭐 우리가 쓰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AI처럼요. 그렇죠. 모니터 안에서만 존재했죠. 하지만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AI가 그 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심지어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서 말한 그 유기체의 모든 부분이 필수적이에요. 네. XAI의 두뇌만 있고 테슬라의 몸이 없다면 그건 그냥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죠. 그렇죠. 반대로 테슬라의 로봇이라는 몸이 있어도 XAI의 두뇌가 없으면 깡통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둘이 다 있어도 스페이스X의 신경망이 없으면 고립된 섬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살아있는 AI는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필연적인 결합처럼 느껴집니다. 각 회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로가 없으면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머스크노미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인위적인 M&A가 아니라 물리적 AI 구현이라는 명확하고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아, 과정으로요? 네,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 기업의 역할이 DRMF 프레임워크처럼 선명하게 정의되어 있으니 이 시나리오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제국은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구체화된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단일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DRESM을 프레임워크를 통해 그 구조를 들여다봤고 월가의 분석가들이 왜 이들의 융합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나눠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회사의 기술, 자본, 데이터가 서로 깊숙이 얽히게 될 때 우리는 과연 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만약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스페이스X의 위성 데이터와 XAI의 인공지능 모델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정말 테슬라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이런 생태계 기업의 등장은 투자자, 규제기관,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